외국인들이 알면 야, 한국이 저런 나라였어?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우수한 훌륭한 역사 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그다지 세계인에게 어필할 만한 저는 민족성이나 또는 뭐 역사나 문화유산 이런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흔히 한국은 문의 나라고 일본은 무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칼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모든 게 돌아가는 나라, 한마디로 말한 대로 칼로 휘둘러서 베버리는 나라였다면, 한국은 그런 야만적인 국가와는 좀 다르게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외국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보면 일본 문화가 뭐 격투 문화로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야 진짜 저거 멋있다 저 문화가,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뭐 평가 기관 또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는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또 어떤 평가 기관에 의하면 한국을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6위에 이제 선정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이 일단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엄청 성장해서 지금 뭐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 내지는 뭐 추월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 발전했다, 이게 하나의 큰 이유가 될 테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위 한류라고 불리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한국의 문화적 위상 이런 것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그런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분야에서도 한국은 사실상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극우화 내지는 파시즘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일반적 현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이라든가 뭐 유럽에서도 파시즘이 상당히 발흥하고 있는데, 한국은 내란을 저지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민주주의의 업적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위권에 올랐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비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군사주권이 없다는 거죠. 전자권 반환 문제, 환수 문제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높아진 국가적 위상과 국방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이 불일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더욱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뭐 기본적으로 아주 다 통속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태도나 감정은 긴 역사적 기간 동안 사실상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열등감을 느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 고대 때부터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이 기본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야. 경제적으로도 앞섰을 뿐만 아니라 문화 도덕적으로도 앞섰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한국의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였죠. 문명과 문화를. 뭐 한국 전쟁 직후에 한국과 미국 정도의 차이랄까요, 그런 게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볼 때 한국은 항상 저기는 선진적인 나라, 우리는 후진적인 나라, 이런 열등감에 좀 시달려 왔는데, 메이지 유신에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면서 제국주의 국가가 되고 군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한국을 식민 지배하고, 또 해방 이후에 일본이 경제 성장을 먼저 성공하면서, 경제 성장에 성공하면서 한국이 빈곤에 허덕일 때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은 그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아주 좀 과도한 우월감 같은 걸 가지게 돼서 기분 좋게 살았겠죠. 야, 한국 너희들은 뭐 우리한테는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일시적인 우월감들을 만끽했지만, 한국이 다시 역전하기 시작하자 이제 다시 수천 년 동안 느껴왔던 열등감을 다시 느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괴로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배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이 한국 문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또 얼마나 잘 그 선전하고 홍보하느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문화 콘텐츠 안에 담겨 있는 민족 심리, 민족성, 그리고 민족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저는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 민족성, 한국인의 민족성. 뭐 저는 세계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역사 문화도 뭐 외국인들이 알면 '야 한국이 저런 나라였어?'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우수한 훌륭한 역사 뭐 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일본은 그다지 세계인에게 어필할 만한 저는 민족성이나 또는 뭐 역사나 문화유산 이런 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흔히 한국은 문의 나라고 일본은 무의 나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칼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모든 게 돌아가는 나라. 한마디로 말 안 들으면 칼로 휘둘러서 베버리는 나라였다면 한국은 그런 야만적인 국가와는 좀 다르게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외국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를 보면 일본 문화가 뭐 격투 문화로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야 진짜 저거 멋있다 저 문화가.' 이런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일본에 비해서 저는 우월한 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한국어 열풍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이 과거 세대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이미 메이지 유신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겠지만 그래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살아 있고요. 그 이후에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해서 미국을 다 산다고 자랑했던 그런 경제 호황기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는.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 또는 경멸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다음 세대들은 좀 다르죠. 그다음 세대들은 일본은 장기 경기 침체, 경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던 상황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력이 상승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또 뭐 월드컵 같은 것도 봤고요.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빨리 하는 나라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또 기성세대와는 달리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기성 학교에서 제도 교육에서 한국에 대해서 막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혐한 교육을 하고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그다음 세대부터는. 거기다 이제 한류가 막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세대가 좀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정도로 바뀌었다. 객관적인 인식이 생겼고 옛날에는 지나치게 뭐 내려본다든가 편견을 가지고 본다든가 했다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는 식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좀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대했다면 우호적으로 보는 쪽으로 좀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러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한국어 보니까 진짜 좋은 언어다. 문자는 특히 더 그렇다. 뭐 이런 인식들이 추가되면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경제와 문화에서 정말 큰 성과를 이뤘지만 저출산과 과도한 경쟁 같은 문제도 안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저는 한국의 최대 강점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고로 우수한 민족성은 우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주의와 우리성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뭉쳤을 때 나타나는 거죠. 분열돼 있고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우리성, 우리주의가 제대로 발현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5천 년 역사 동안 항상 공동체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생존 문제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단위로 해결해 왔습니다. 뭐 나아가서 뭐 국가 단위로 해결하려고 했고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인들이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위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의 삶을 강요받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인 우리주의와 우리성이 상당한 정도로 약화되고 있다. 또 인간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한국인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치솟아서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쨌든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급하게 내부의 통합을 위한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손을 대야 된다. 그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